반도체의 그 생산 거점이 대만과 한국 등 동아시아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지정학적 그 위험이 굉장히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약 90%, 메모리 반도체의 약 75%가 동아시아에서 그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팬데믹과 기후 변화를 거치면서 미국이 굉장히 반도체 공급에 애로를 느꼈는데요. 미국이 반도체 기업을 불러들인 속내는 무엇일까요? 미국은 그동안에 반도체의 생산 능력이랄까, 반도체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 굉장히 취약해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0년대 중반에만 해도 미국의 그 반도체 제조 능력이 세계 전체의 한 37%까지를 차지했습니다만 2022년도에는 12%까지로 추락을 했습니다. 12%도 미국 자국 기업만의 비중만을 보면은 10%가 안 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군사용이라든지 우주 항공용 등 안보에 직결되는 첨단 반도체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미국은 이제 반도체 산업을 육성을 하고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완전히 복구시키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략의 이제 수단이 말씀드린 반도체 지원법, 그러니까 칩스법이죠. 그게 그 대표적인 내용이었고, 또 반도체 동맹을 통해서라도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은 이 반도체로 인해서 그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의 그 생산 거점이 대만과 한국 등 동아시아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지정학적 그 위험이 굉장히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약 90%, 메모리 반도체의 약 75%가 동아시아에서 그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팬데믹과 기후 변화를 거치면서 미국이 굉장히 반도체 공급에 애로를 느꼈는데요. 2021년도군요. 자동차 반도체의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미국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은 그런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어쨌든 간에 중국의 기술 굴기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그 인공지능 기술을 앞으로 풀어나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원자재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공지능 기술 면에서는 오히려 미국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발전해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 통제를 위한 안면인식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독보적으로 지금 발전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반도체 기술에서는 상당히 좀 낙후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이 아직까지 20% 미만에 있고, 특히 첨단 공정인 20나노 이하의 그런 첨단 기술 면에서는 거의 개발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5G 기술에서 중국이 앞서 나간 것을 반도체 기술을 통해서 저지하겠다. 이런 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법 폐지 등 한국의 반도체 기업이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 반도체 기업은 어떤 상황인가요? 트럼프는 앞으로 집권하면은 바로 반도체법을 폐기를 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반도체법은 아시다시피 미국에 투자하는 국내외 반도체 기업, 그러니까 자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일정한 보조금을 지불하겠다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근데 트럼프는 국외 기업에 주는 그런 보조금 이런 걸 폐지하기 위해 가지고 반도체법을 갖다가 폐기를 하고 대신 높은 관세 부과를 통해서 자국의 반도체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겠다.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는 다시 말해서 기존의 동맹국가의 클러스터 중심에서 오로지 자국 기업 위주로 앞으로 반도체 산업을
키워나가겠다, 육성하겠다, 이런 그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트럼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한꺼번에 그 겹쳐가지고 매우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동안 우리 국내 기업,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그 효자 노릇을 했던 HBM, 고대역폭 메모리, 그 미국이 중국에 대한 HBM 수출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12월 달에.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수출하던 HBM 그 수요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기업들이 그 SK라든지 삼성이 어느 정도 타격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주력 품목인 D램 가격이 지금 앞으로 하강 국면에 사이클상 하강 국면에 들어선다고 그럽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어떤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 기존의 범용 범용 반도체라면은 공정이 28나노 이상인 그런 반도체를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술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반도체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중국이 저가공세로 시장에 뛰어들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또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입하는 원자재 웨이퍼의 가격이 환율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원가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수지 타산에 좀 더 주름이 가겠죠. 게다가 최근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려고 했던데 이것도 이제는 거의 무산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반도체 특별법의 주 내용은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는 그 내용하고 또 주 52시간 근무를 갖다가 허용해 줄 수 있는 그걸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다 무산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 면에서 사실 조금 등한시해가지고 조금 열세에 있는 게 실상입니다. 세계 최대의 인공지능 반도체 회사인 엔비디아에 납품할 5세대 HBM의 양산 공급이 내년으로 지연됨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수지상의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요. 다른 SK는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된 보조금을 지급받았는데 삼성전자의 경우는 한 26%가 감액된 수준에서 보조금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 64억 불 정도를 받을 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한 47억 5천만 달러, 약 7조 원 정도만 받는 걸로 이렇게 타결이 된 것 같습니다. 주요 경영 지표들도 보면 굉장히 부진한데 한때 삼성전자는 10만 전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실상은 거의 반토막으로 나가지고 5만 전자로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악재에서도 그래도 이제 우리가 다행으로 여기는 것은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강력하게 지금 견제하고 있다는 것, 그런 사실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향후 국내 반도체 업계의 미래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 우리 반도체 산업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과 제조업 부가가치 약 20%를 차지하는 정말 중요한 산업이죠. 근데 그걸 좀 더 들여다보면은 우리나라는 메모리 산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 메모리 산업은 앞으로의 어떤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수지면 쪽에서 보면은 조금 불리하죠. 그래서 이런 점은 앞으로 좀 시정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또 반도체 산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중국이라든지 대만, 일본 이런 나라들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기업과 정부가 완전히 한 몸이 돼가지고 반도체 굴기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반도체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고 또 수지도 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려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반도체 산업을 좀 더 육성화하고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술 경쟁의 한창인 HBM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개발을 좀 더 확충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또 비메모리 분야, 그러니까 시스템 분야죠. 이 분야와 2나노 이하의 어떤 미세 공정, 첨단 공정에 대한 기술 개발에 좀 더 공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반도체 설계 부문, 그리고 패키징 마지막 조립 단계 부문에서는 아직까지 전혀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부가가치가 큰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도 앞으로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인력을 갖다가 좀 더 적극 육성을 하고,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인력을 빼가는 그런 조치에도 좀 적극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구책들이 기업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정부 또한 이런 기업들을 적극, 지금 세계가 다 보면은 정부들이 이 반도체 산업은 산업의 살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부가치도 크고, 또 다른 연관 산업에 대한 어떤 파급 효과도 크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지금 반도체 특별법이 지금 무산될 위기에 있는데 한시바삐 지원책을 갖다가 강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K메모리가 잘 나가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1970년대까지는 미국이 반도체 산업의 절대적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로 들어서면서부터는 일본이 이 전자제품과 반도체 왕국으로 이렇게 부상이 되었죠. 그때 일본은 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 비중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거의 반도체 왕국으로 이렇게 전 세계 시장을 장악을 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미국은 표현하기를 제2의 진주만 공습이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심각하게 보면서 일본과 반도체 협정을 1986년도에 체결을 했습니다. 또 일본 시장에서 미국의 반도체를 좀 더 많이 사달라, 점유 비중을 좀 더 높여달라는 그런 요구였죠. 이런 반도체 협정은 이후에도 한 두세 번도 이렇게 맺어짐에 따라서 1990년도, 그러니까 약 10년 동안의 티격태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96년도에 이제 타결이 다 되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어떤 힘 기르기 경쟁 내지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일본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게 되었죠. 1990년대 중반부터는 미국이 다시 어느 정도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회복하면서 일본은 상대적으로 이제 반도체 산업이 점차 쇠퇴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로 들어서면서부터는 일본은 거의 반도체 산업이 몰락하다시피 그렇게 되어버렸죠.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덕을 본 나라가 대만과 한국입니다. 특히 이제 한국의 삼성 반도체는 2002년도부터는 인텔에 이어서 세계 제2의 반도체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되었죠. 그리고 2017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오히려 인텔을 능가하는 그런 반도체 왕국을 건설하게 되었는데,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인텔과 1, 2를 갖다가 이래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해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세계 반도체 시장의 구조를 보면은 반도체 설계 부문, 즉 팹리스라고 그러죠. 이쪽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반도체 생산은 대만과 한국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나머지 반도체 부품, 장비, 소재 이쪽 분야는 역시 일본과 네덜란드가 큰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가
등장하면서 미국의 엔비디아가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그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HBM은 이 메모리 반도체를 여러 개 겹으로 쌓아 올려가지고 데이터 처리 속도를 굉장히 향상시킨 그러한 그 메모리 제품입니다. 이 HBM은 2013년도에 SK 하이닉스가 처음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년 뒤에 삼성전자가 HBM 2세대를 개발했죠. 2013년도에는 하이닉스가 처음으로 HBM 3세대를 개발을 하면서 확실한 HBM ESS의 기술 우위를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3세대 HBM이 용량이 너무 크고 처리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를 수요할 그 시장이 그렇게 형성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은 시장이 크지 않다는 그런 판단 아래 더 이상 HBM 기술 개발을 가지고 좀 등한시한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4세대 HBM이 개발되면서부터는 그때 이제 챗 GPT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출시를 하면서 HBM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5세대 HBM이 엔비디아, 인공지능 반도체이면 엔비디아가 이 수요를 갖다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이를 SK 하이닉스가 공급을 또 독점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SK 하이닉스는 이제는 영업 수지 면에서 오히려 삼성을 뛰어넘는 실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